자, 특허권 하나 대표가 마음대로 넘겼다가 지금 난리가 나게 생겼네요. 그쵸? 시작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분쟁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려 해요. 사례 설명에 앞서서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그 지식재산권을 주로 한다고 해서 일반 민사나 형사를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지식재산 역시 권리의 하나고, 이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민사와 형사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못 받은 돈 받아야 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되고, 형사 고소도 해야 되고, 지분관계도 정리해줘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이게 넓게 보면 다 민사고 형사예요. 뭐 부정경쟁 방지법, 형법, 상법 같은 여러 가지 법들이 지식재산권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 곳에 맡겨야 일괄적으로 처리가 쉽지, 뭐 민사는 어디 맡기고 형사는 어디 맡기고 그러면 돈은 몇 배로 들고 이런 복잡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 저처럼 그냥 한 사람에게 맡겨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일반 민사 형사는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식재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민형사상 분쟁을 종합적으로 처리했던 수행 사례 중 하나를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시작할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제조회사의 대표님이 본인 명의로 여러 가지 특허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대표님은 평소에 그 발명 이런 거를 본인이 좀 즐겨 하시던 분이었어요. 1년에 많지는 않지만 몇 건 정도 본인의 이름으로 발명하고 출원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발명 중에 쓸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이제 회사가 이용하게 한 다음에 회사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이런 건 아주 흔한 일이에요. 근데 가끔 대표님들 중에 발명이 취미신 분들이 있는데 돈도 좀 있으시다 보니 어떻게 보면 좀 부러운 삶이네요. 근데 문제는 이 대표님이 갖고 있는 특허권 중에 하나를 원래는 A라는 사람한테 넘기려고 했고, 이 회사 내부에서 그게 다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마음을 바꿔서 B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 특허권이 회사의 핵심 기술이었고, 회사 대표님은 아니 내 회사에서 내 특허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회사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특허권을 받은 사람은 로열티를 대폭 인상해서 받겠다고 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냥 대표랑 그 받은 사람이랑 둘이 술 한잔 하다가 대표가 내 특허권 네가 받은 다음에 로열티 더 받아, 이런 정도의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나 싶은데, 이건 제 추측이고요.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 흔한 일 아니에요. 회사 경영 저렇게 하시는 분 거의 없으니 오해하지 마세요. 여튼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5만 가지 문제가 다 발생을 합니다. 자, 문제가 뭐였을까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대표는 회사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회사의 핵심 기술을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넘겨버린 다음에 회사가 로열티를 더욱 많이 부담하게 해버렸네요. 그럼 뭘까요? 형법상,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또 주식회사의 대표가 특허권을 원래 정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마음대로 넘기면서 회사에 손해 발생이 예정이 돼버렸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상법상 대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주주들은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회사에 피해를 끼쳤으니 돈으로 내놔라 이거예요. 또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특허권을 넘긴 행위 자체가 문제가 돼서 이 넘긴 행위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대표가 원래는 A한테 넘기려고 했는데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마음 바꿔가지고 B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이런 걸 좀 멋있는 용어로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라고 하고, 요건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요건만 맞으면 결국에는 이거 넘긴 거 무효로 만들 수 있어요. 자, 특허권 하나 대표가 마음대로 넘겼다가 지금 난리가 나게 생겼네요. 그쵸? 벌써 민사에 형사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과 실제 유사한 사례들이 다 법원의 판례들로 남아있어요. 특허권 이중으로 양도해서 무효라는 거 이미 다 판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네 생각 아니냐?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하튼 저는 이 사건에서 대표를 공격하는 쪽이었어요. 이게 저는 일단 대표랑 말로 잘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할 정도로 고자세로 나오시길래 그럼 저희도 법대로 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가 어쩔 거냐, 어쩌고 저쩌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전 프로니까 그런 말 한마디에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뭘 어떻게 해요? 진짜 법대로 진행해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법대로 진행할 때 막상 특허법은 별로 개입할 여지가 없었고, 상법이나 형법, 아니 민법의 일반 이론들이 적용이 된 거예요. 뭐부터 진행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엔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첫 번째는 주주로서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고, 두 번째는 특허권 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세 번째는 양도한 특허권을 처분하지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걸었어요. 형사고발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판단이었는데, 첫 번째는 최후의 카드로 남겨놨다가 진짜 필요할 때 한 방 날리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는 굳이 의뢰인 돈 많이 쓰지 마시라 그런 거예요. 형사고발까지 하면은 착수금이 더 많이 부담될 것인데 뭐 그거 안 하고도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 돈 쓰지 마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여하튼 이렇게 진짜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니 막상 이제 대표도 많이 놀라더라고요. 당연히 놀라죠. 사람이 어떻게 안 놀라요? 저 같아도 놀랄걸요. 그래서 말로 해결하자고 할 때는 뭐 매베베베베 하면서 들은 채도 안 하더니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웃겼던 건 대표로부터 특허권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아까 그 B 있잖아요. B. 그 사람도 이제 덩달아 난리가 난 거예요. 처음에 저한테 전화 와서 막 저한테 사정을 듣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 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너는 왜 그런 일을 네 마음대로 하냐 하면서 막 나중에 상황을 좀 알고 보니 원래 이 회사에 자문을 하던 전문가가 계셨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사건 때는 자문을 안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문료를 안 줬는지 뭐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뭐 여튼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엔 합의서 작성해서 특허권 다시 돌려받고 모든 소송 다 취하고 분쟁 다 종료하는 것으로 끝냈어요. 선임 비용 같은 거 대표가 다 부담해주고 그냥 모든 게 없었던 일로 끝냈습니다. 특허권 받았던 B는 막 성질내고 날뛰면서 뭐 변호사 선임해서 대표 고소한다 소송한다 난리가 났었는데, 사실 그 B 입장에서 어찌 보면 저는 적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 같아서는 저한테 맡기세요 하고 싶었는데 뭐 마음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특허권이 대표 개인의 것이냐 아니면 회사의 것이냐에 따라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사건은 대표 개인 권리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회사인 경우와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끝! 자,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지식재산권 하나로 이렇게 많은 법이 적용될 수 있고 다양한 공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송은 생각보다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막상 결과 나오기 전에 다들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다? 저는 이런 것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소송을 다 처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모든 종류의 소송을 다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렇듯 오늘은 특허권 한번 잘못 이전했다가 난리가 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뭐다? 일 벌리기 전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사업의 날개가 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